그러니까 재탈의 조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사주 명과 연운의 기운에서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조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재탈을 약하게 한다든지 비껴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불편한 것들을 해소할 수도 있고요. 재탈이 일어난다 해서 꼭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꼭 일어난다면 뭐로 보냐고. 그리고 사건이 터질 건데 뭐로 보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런 것들을 알아서 조심하고 뭔가 대비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산 비탈에 이게 까부시고 주택을 아주 정말로 이쁘게 졌어요. 전원주택을 2층으로. 누가 봐도 참 이쁘대. 이 앞에 막 겨울에 물도 잘 흐르고 그잖아요. 근데 대다수들은 그냥 괜찮다고 그러는데 저같이 이상한 놈은 이렇게 뒤를 보죠. 뒤를. 이거 조짐이 이상한데? 그럼 이거 뒤가 조짐이 이상하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방벽을 더 쌓든지 뭐 대책을 세워라. 근데 상관없다. 이미 다 조사해서 다 한 거다. 대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근데 대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달라지죠. 달라진다고요. 그게 우리가 사주를 보고 운을 보고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 이혼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무슨 단정 짓고 얘기하지 마세요. 둘 사이가 아주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이혼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혼하세요. 그러시면 되지. 네. 그러한 조짐, 그러한 기운들을 보시고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정하려고 이걸 보는 거지. 그렇게 단정 지어지는 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앞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그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떠니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명의 기운에서 내 상태를 파악해서 갑진년이라고 하는 운을 대입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란 얘기죠. 자, 갑진년 보자고요. 자, 아까 그 얘기 든 거에 이어서 연결을 해서 보자고요. 갑목이 수생목을 밖으로 노출한다. 이게 갑진년의 갑목이에요. 수생목을 밖으로 노출한다. 만약에 갑목이 뭐 갑술이었다. 앞에 수가 이렇게 왔겠죠. 그죠? 이게 개, 유 이렇게 됐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된 수생목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하고는 다르죠. 지금 개, 묘에 갑진으로 진행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진행되는 건 이 갑목이 수를 드러낸 게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다음이 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이 갑목이 수를 드러낸 게 아니고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목에 수생목했던 목의 조건들, 지지로 진행됐던 조건들을 가시화하는 거하고는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언저리에 이 목의 에너지하고 연결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이건 뒤로 가야 오죠.
그럼 여기는 임시로 드러냈던 것,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작용에 이것들이 무엇의 씨앗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갑진년의 요 갑목은 수생목을 노출하는 거고요. 진토는 수를 보관하게 됐죠. 그죠? 수를 보관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화로 가죠. 진토는 목에서 화로 가는 그 구성에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민 계묘년에 수를 어떻게 썼느냐죠. 만약에 사주에 수가 제인명들, 토일주겠죠. 그죠? 토일주는 이민 계묘년에 그 수가 노출됐던 때이잖아요. 수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 수를, 재를 노출시켜서 다뤘던 명들은 갑진년에 노출이 안 되잖아요. 정리되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부도나요.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잘 표현해서 보관이잖아요. 죽는다. 수가 죽는다. 이런 소리를 안 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정말로 험악하게 얘기하면은 그 명에서 수라고 하는 게 수의 작용이 생명과 연결된 거라면은 내년에 임묘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는 가지 마세요. 갑목이 와 있으니까. 그래도 그러한 흐름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수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창고 안으로 들어간다. 감춰진다. 보관된다. 그럼 수의 작용은 정지되는 거죠. 이게 정지죠. 목은 드러나고 수는 정지돼요. 그게 갑진년의 기본으로 들어서는 첫째 조건이죠. 그러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목이 진행된 것은 지지로 이민년에 펼쳐서 시작한 것이 계묘년에 펼쳐지는 거죠.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민년에 시작한 것이 계묘년에 구체화돼서 가시적으로 실행되고 있죠. 이민년 생각하고는 다르게. 그건 이민년은 막연하게 실행하는 거예요. 전체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래서 시작할 때는 끝나는 지점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럴 것이다 막연하게 그러한 결과를 인식하고는 있지만은 꼭 그렇게 돼야 된다가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겠다가 이민년의 시작이에요. 근데 계묘년은 어떻게 해요? 이민년에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구체화되고 직접적으로 가시화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시야가 좁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집중하게 되죠. 거기서 패착을 둔다고요. 그것이 얘기했던 꼬이는 거, 엉키는 것,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렇게 할 때 텐션을 갖고 있는 명들, 화토가 잘 그 타겟을 형성해서 끌어주고 있으면은 그렇게 포지션 정할 때 정확하게 포지션이 정해지겠죠. 구체화되는 게, 그게 조금만 잘 안 돼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핀 아웃 된다고요. 핀 아웃 된 것을 지금쯤 수정들 하셔야 돼요. 내가 했던 것이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핀 아웃 됐는데 본인은 자각을 못하니까 그것을 계속 그 주류적인 틀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에너지만 쏟게 되고 나중에 다시 해야 되는 것. 아예 자기가 이민년에 설계했던 거하고는 다른 걸로 진행되죠. 완전 스핀 오프가 되는 거죠. 다른 줄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내년에 갑진년에 노출되는 거죠. 지금은 노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계묘년에는.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갑진년에는 그 목의 행사가 목으로 펼친 것이,
그렇게 한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 근거에는 이민년에 시작된 것이 노출되죠. 노출된다는 건 보여진다는 얘기고요. 보여지게 되면은 어떻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게 갑진년의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수생목이 노출된다는 것은 수에 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수에 매여 있다. 수가 진토에 보관되는 것이 갑진년인데 이것은 실제로 진을 이게 병신, 임신을 기점으로 미달을 지나서 임신을 기점으로 진행이 돼야 얘기한 수생목을 벗어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여기 진에서 미 사이에 화운을 거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갑자 달부터 다음 달부터 무진달까지는 파란만장하죠. 수생목에 옳고 그름이 뭐 그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이게 막 터져 나올 거라고요. 이거 무슨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세요.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어쨌든 이렇게 펼쳐져 있는 에너지가 갑목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잘한다. 수에 대한 마무리가 잘 된다. 그래서 진토로 수를 잘 보관한다. 수가 잘 보관돼야 뭘 만나요? 화를 만나는 거죠. 이 목이 화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화로 넘어가는 과정의 진토죠. 이건 펼침입니다. 진토는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문을 열고 나가야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이 진토의 에너지이고 이건 당연히 목의 계절에서 화의 계절로 넘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도 갑목이 뒷꼭지가 수에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수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화로 넘어가려면 상당 부분 힘을 써야 넘어가요. 그러니까 명이 조금 뭔가 화가 발달되어 있는 명들, 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약간 고중한 명들, 습을 제거한다든지 습의 영향을 덜 받는다든지 하는 명들은 이 진달쯤 되면은 일정 부분 자기 포지션 찾아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옵스라고 하는 막 물은 잔뜩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쭉 밀려갑니다. 이 화온에 뭔가 이렇게 막 크릭 조정을 해야 저 신달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갑진이 갖는 구성에서 에너지를 보면 지금 몸은 앞선다. 뒤진다. 뒤처진다. 일부러 뒤진다고 표현한 거예요. 마음은 이거 얘기한 수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죠. 뭔가 결정하는 것, 털어내는 것, 이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결정하는 것, 덜어내는 것. 지금 갑진년의 가장 키워드가 새로워지는 건데 새로워진다가 생각만큼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갑진은 진토도 우리가 얘기한 겨우내 논밭 놀려놨다가 지금 뭐예요? 트랙터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진달에서 사달 시골 다니시면은
1년 내내 중에 제일 시끄러울 때예요. 모든 동네가 다 기계음으로. 시골이 조용하다고요? 조용한 시골 없어요. 네. 그러니까 농사 짓느라고 아주 바쁜 때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새로워지는 그 시점이 갑진이에요. 갑진. 우리가 얘기한 월로 얘기하면 진달이고요. 연으로 얘기하면 목에서 화로 넘어가는 그러한 계절적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달고 지나온 운이 수목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수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목화로 가는데 더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에 오는 진년은 병진년인데 병진년은 화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빠르다고요. 목에서 화로. 을묘년 후반이면 이미 화에 고무돼 있어요. 여기 진토는 이미 뭐예요? 섞고 펼치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거에 이미 노출돼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병진년 때 또 하자고요. 12년 뒤에. 자, 갑진년은 그러한 뭔가 의욕적으로 뭘 하려고는 하는데 몸과 마음의 불균형이 여기서 생기죠. 조심해서 보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저 간목의 시도가 저 진토를 소토해서 새로워지는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구성 때문에 이게 갑진년은 초반이 동적이고요. 임신대운 후반은 정적이에요. 이 얘기는 갑진년 자체의 운기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바꾸려고 하는데 그 시도하는 에너지의 불균형이 그 갑진 자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동적으로 뭔가를 막 시작하고 바꾸고 개간하고 밖으로 나가서 뭘 해보려고 이렇게 시도하는데 갑진이라고 하는 자체 에너지가 후반으로 갈수록 간목이 저 진토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시도하다가 멈출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목생화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예요. 명에서. 주변 조건이. 그러면은 갑진년이라고 하는 운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작용할까를 대입할 수도 있겠죠. 자, 지역이 목생화가 발달된 지역은 저 갑진년의 움직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개묘년에 막 시도했던 것을 갑진년의 결과로 만들어내요. 바뀐 결과로, 새로운 판으로. 그런데 지역이 금수 쪽이 강한 형태로 돼 있으면 못 넘어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뭘 시도하다가 주저앉는다. 이거예요. 후반이 정적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완성되지 않고 밭 갈다 만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밭 갈다 말고, 집 짓다 말고, 비닐하우스 짓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연운을 보면은 그런 거 따져야 되잖아요. 어느 지역. 자, 서울로. 이게 전국에서 듣고 계시네. 해외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전국으로 얘기할 때, 목화가 발달된 데가 어디예요? 특히, 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조한 지역. 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조한 지역들은 좋죠, 갑진년이. 좋잖아요. 근데, 수가 발달되어 있는데, 습한 지역들은 내년에 조심하셔야죠.
속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이를 뒤돌리면 벌리지 말든지. 이를 벌려놓으면 뭐예요? 완성되지 않는다. 뒷꼭지 잡혀있다. 밭을 갈아놓고 농사 짓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그런 지역들 본인이 지도 보고 찾아서 해보셔야 돼요. 서울도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해보시고요. 우리나라 지도. 아니, 박문호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건 다 네모로 사각형으로 만들어라. 그 양반 이제 공부하는 방법 얘기하잖아요. 네모로 만들으래요. 저는 전부터 이렇게 그렸어요. 이걸 이렇게 나누시면 되잖아요. 동서남북. 여기 경상도, 강원도, 여기 전라도, 여기 경기도. 이렇게 나누시면 되잖아요. 얼마나 심플해요. 다 외워지잖아요. 박문호 선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포도 사각형으로 그리면 된다. 이걸 좀 나누면은 뭐 호서, 호남 뭐 그렇게 얘기하죠. 영동, 영서, 뭐 영남 뭐 이런 거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어느 지역, 어느 동네, 이 동네에도 그런 데가 있다고요. 어디는 습하고, 어디는 조하고, 어디는 한하고, 어디는 난하고 이렇게 지역이 돼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도. 그런 걸 이렇게 관찰해 보시려고 해야죠. 자기 집 안에도 다 나눠져요, 다. 그러니까 공간들을 이렇게 찾아서 구분을 하시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년 갑진년은 그렇게 공간 대입을 하셔야 되겠죠. 사주도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어떤 명이 왔을 때 목화가 발달돼 있어요. 화가 발달된 명이에요. 그럼 갑진년은 뭔가 판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되겠죠. 시도할 만하죠. 빨리 하라고 해야죠. 빨리 판을 바꾸세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몸은 움찔움찔하는데 마음에서 망설이고 있다. 그냥 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금수가 발달돼 있어요. 화도 없고 내 얘기하는 것 같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난 판 바꿀래. 하셔야죠. 그런 걸 알고 해야죠. 알고. 잘 안 되겠구나. 생각대로 뭔가 딱 떨어지지 않겠구나. 그러면 2배 이상 에너지를 써야죠. 그게 노력이잖아요. 운이 좋다는 것은 내가 쓴 만큼, 에너지를 쓴 만큼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안 좋으면은 내가 쓴 만큼, 내가 투자한 에너지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2배를 쓰시면 되죠. 2배를 쓰면 그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이 안 좋은데 전처럼 똑같이 에너지를 쓰고 목표는 거기다 잡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금수가 발달된 명들은 갑진년에 생각처럼 판 바뀌는 게 안 된다 이거죠. 지금 벌써 이민년에 스타트 걸었어요. 수생목으로 뭘 해보려고 막 시도하고 구상하고 개미년에 막 실천하죠. 그게 구체화되고 갑진년에 판 바뀌어서 번듯하게 내놓을 것처럼 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복잡한 것들을 가려고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목생화가 발달돼 있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한 코드가 되겠죠. 만약에 수생목에 머물러 있는 명들, 화가 부족하고 수생목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럼 갑진년에 제자리 걸음하겠죠. 수가 어떻게 돼요? 수가 진토에 의해서 일정 부분 정리되죠. 정리되는 건 긍정적 면도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수의 에너지를 정리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갑진년의 가장 기본적 에너지가 수라고 하는 씨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잖아요. 지금 싹이 나고 있잖아요. 씨 뿌려서. 그러니까 아직 화라고 하는 걸로 전환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씨의 상태고 이건 지금 애벌레예요. 애벌레 상태잖아요. 조금 싹이 나오는 것. 수가 진토로 들어간다는 것은 씨가 썩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월쯤이면은 씨를 뿌려서 싹이 나는 거잖아요. 농사를 짓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씨는 죽고 거기서 가지가 나와서 줄기가 나와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수생목 상태로 돼 있다면은 명이 목생화로 전환이 잘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수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진토가 수를 저장해서 보관해서 씨앗의 죽음으로 생명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런 명들은 노력을 해야죠. 목생화로 가려고 하는 것. 계획을 정말로 타이트하게 짜서 뭔가 진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목국토가 명의 주를 이루는 명. 목국토가 근데 갑진년이 목국토의 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목국토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은 토가 많아지는 거죠. 그죠? 토가 많아지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진 거죠. 사주에 목국토가 주를 이루고 있는 명은 할 일이 많아진다. 여기에는 요 토의 섞임, 이질적 관계들, 일이 본인이 추구하던 일이 아닌 새로운 일들, 진토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겠죠. 만약에 목국토가 되는데 사주에 술토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월이 술토예요. 그러면 이 명은, 저 술월인 명은 갑진년이라고 하는 운에 저 월을 충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외적 공간에 대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시고요. 월에 관계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직장 문제, 가족 전체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죠. 사회적 관계들에 대한. 그럼 진술충으로 이사를 한다. 무슨 이사예요? 직장 이동이죠. 직장 이동이 우선하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부모 환경 밑에서 부모님 가정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갑진년. 뭐 독립하려고 하겠죠. 그죠? 부모 환경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모 환경에서 나오려고 그냥 뭐 결혼을 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럴 시도를 할 수도 있죠. 위험한 판단이에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일에 있어요. 일에. 그럼 진술충이 일지에 붙은 거잖아요. 그럼 진술충으로 만약에 동에서 이사를 한다. 무슨 이사예요? 집 이사죠. 자기 개인적인 이사죠. 그게 간목을 달고 왔으니까 소토됐잖아요. 그래서 이사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뭐 하는 거예요? 장롱 옮기죠. 네. 네. 장롱 던져서 저쪽에다 놓고 TV 80인치짜리 이쪽으로 옮기고 막 이러죠. 남편 퇴근하면 자기 집인지 모르고 깜짝 놀라죠. 집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런 거예요. 내부적인 자기 공간에 대한 변화들이 생겨요. 이게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는 건 당연히 명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냥 단편으로 본다면은 얘기한 일지냐 월지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사건이 어디를 중심으로 일어나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목국토가 그냥 만약에 을미 뭐 이렇게 돼 있는 명 그러면 목국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진이 왔죠. 그러면 갑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을목이 토를 대하는 태도들의 문제들이 생기겠죠. 당연히 재에 관련된 문제들이 커집니다. 목국토하는 명들은 다 재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을목 입장에서는 갑진년이 나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라도 을목한테 희망을 줘야지. 아니 정말 나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을목일주들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잘 점심도 사주고 그래서 잘 꼬셔놔라. 갑진년에 덕 본다 이거죠. 자, 금국목 갑진년에 금국목이 명의 주를 이루고 있는 명들. 그러면은 금국목이 된다는 것은 목 입장에서는 이미 외부 조건에 의해서 뭔가 형식이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 목이 일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재일 수도 있고 관일 수도 있고 식상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진년이 오면은 금국목이 잘 안 돼요. 갑진년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가장 약한 때라는 뜻이에요. 연운으로 진이라고 하는 거의 에너지에는 금이 가장 약할 때예요. 그러니까 금국목이 실제로 잘 안 뒤죠. 갑목이 따라온 것 때문에 금에 대한 저항력도 있고요. 진토 때문에 금목이 실제로 잘 일어나지도 않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이 목일주예요. 을목이든 갑목이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금관으로 잘 직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갑진이 이렇게 오면은 이 쟁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 진토 때문에 관을 쓰는 거에 대한 독점적 구조, 자기 중심에서의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져요. 느슨해진다든지 일이 많아져서 직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부정적일 때 만약에 금이 나한테 부담스럽고 힘들다 할 때는 당연히 갑진년이 좋죠. 갑진년이 그러한 뭔가 도움을 얻는다든지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행적 흐름도 좀 봤고요. 자, 갑진년의 월운의 흐름을 보시면은 그죠? 다음 달 여기 진달 여기도 중요한 달이긴 해요. 그 다음에 신달 여기 자달 이렇게 기본적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중요한 달이기도 해요. 여기 술달.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갑진년이라고 하는 운은 판을 바꾸는 새로운 걸 시도하는 운인데 의외로 뒷꼭지가 잡혀 있다. 그래서 조금만 머뭇거리기 시작하면은 속도가 뚝 떨어진다. 남들은 저만큼 가는데 본인은 그걸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갑진년 이게 중요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가 수의 얘기고요. 이 얘기가 화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라는 것은 화라고 하는 걸 저 앞에 화를 포스트로 놓고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자꾸 수를 생각하면 뒷꼭지가 잡히는 거죠.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 된다고요. 예. 이게 갑진년을 운의 흐름을 어떻게 쓸까 이걸 보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달에 시작하는 명들, 이미 뭐 좀 빠른 명들, 예민한 명들은 신달에 이미 걸렸죠. 앞에 신달에. 근데 그건 실제로 그 갑진년의 에너지를 크게 쓸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수도 이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스타트 걸려요. 네. 스타트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민년에 뭔가 막 고무돼서 시작한 양반들은 갑진년에 뭔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초반에. 생각만큼 잘 안 되죠. 그죠? 여기 동하는 지점들이고요. 그래서 요 앞에 진달, 무진달까지 갑진년의 기본적인 요 수의 딜레마가 크게 작용한다. 이거죠. 수의 딜레마는 앞에 이민, 계묘년에 저질러 놓은 것들이에요. 네. 다시 얘기하면은 그 자기가 뿌린 씨를 갑진년에 잘 거둬야 돼요. 진토로. 수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진달까지가 그러한 그 복잡한 수의 딜레마가 시작된다. 이거 본인이 잘 생각해서 목생화를 중심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미련 두지 말고 판을 바꾼다고 했으면 바꾸어야 돼요. 단절을 한다든지 새로운 걸로 자기 에너지 전환을 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해요. 원래 갑목이면은 그냥 나가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대가리 뒤밀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머뭇거리고 뒤처지면은 그대로 가요. 그대로. 완성되지 않고. 그게 후반에 갑진년의 후반은 어떻다고요? 안주한다. 퍼질러진다. 무성해진다. 이거에 머물러 있으면은 갑진년이 그냥 퍼지는 거예요. 무성해지는 거예요. 목생화로 전환되지 않고 그냥 목만 커요. 갑진의 목만 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해지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 전환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 그 진달 전에 좀 더 빨리 뭐 이렇게 자달 이럴 때 시작할 때 확실하게 미련 두지 말고 아닌 건 버리고 그죠? 고름이 살디지 않는다고요. 근데 아플까봐 막 놔두잖아요. 미련 때문에. 살딜까봐. 이거 단호하게 털어내고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화운을 지나면서 목생화를 해낼 수 있죠. 그러면 본인이 계획한 거에 대한 결과를 저 신달에 대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신달 가면은 수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씨는 썩고 그 나무가 자라서 나무다워지는 거죠. 그게 갑진년의 결과예요. 근데 갑진년의 결과가 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은 얘기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진년을 볼 것의 가장 기본이죠. 이게 진달과 신달의 모든 사건들의 중심이 저기에 걸려 있어요.